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평면 뭐야, 배틀G 28만원이라 뭐? 커브드 165Hz? 프리싱크는 대부분 다 있는 거고, VA? VA의 커브드라 받아볼까?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VA 패널의 커브드라. 방금 전 영상도 빠꾸 먹었는데 왠지 이 녀석도 빠꾸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긴 하지만, 일단 이 녀석은 제가 수집할 목적으로 받은 거니까 일단은 알아보죠. 먼저 박스를 알아볼 거니까, 박스 정면, 박스 옆면, 박스 뒷면, 반대쪽 옆면, 박스 윗면, 박스 아랫면, 박스 왼쪽 아랫면을 보면 간단한 특장점이 써있는데, 이 녀석은 커브드 1500R이라고 써있는 건 반지름 1.5m의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곡률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다 치는데 응답속도 1ms, 제가 가진 32GK650G랑 이따가 비교를 해보죠. 그리고 옆면에도 간단하게 스펙이 써있는데 27인치 FHD,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옆에 붙어있는 스티커. 박스 윗면에는 무결점이라고 써있는데 이 녀석은 완벽한 무결점 정책은 아니에요. 결점 한 개라도 있으면 바꿔주는 정책이 좋은데 그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틀에 강하다고? 강할지 안 강할지는 이따가 해보면 알겠죠. 그렇다면 열어보죠. 아무튼 VA 커브드 두 항목 때문에 이 영상도 아마 빠꾸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긴 하지만, 모든 제품의 결과는 사용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눕혀서 여는 거구나. 일단은 이 녀석을 눕혀서 이렇게 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서 앞면, 그 다음 장, 제품 보증서 앞면, 뒷면. 먼저 앞에 보이는 케이블을 보면 HDMI 케이블, DP 포트 케이블, 3구 아답터 케이블, 3구로 연결되는 아답터, 12V에 5A.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아마 다리 부분 같은데, 메탈 재질. 다리 부분을 살펴보죠. 스폰지를 드러내면 앞에 보이는 건 아마도 목 부분이겠죠? 목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렇다면 이쪽이 패널 부분 같은데, 이 녀석은 커브드 모니터니까 패널을 빼서 결합을 하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모니터 받침대 부분을 먼저 결합을 한 다음에 빼주는 게 패널을 깨먹을 확률이 적겠죠. 받침대를 조립하려면 미리 끼워져 있는 나사 4개를 분리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나사 4개를 빼주고 모니터의 목 부분을 올려서 나사를 다시 끼워줘요. 모니터 목 부분이 이렇게 결합이 됐죠. 그렇다면 모니터 받침대 부분에 이렇게 V자로 된 받침대를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끼워서 나사 부분에 홈이 깊게 파여 있으니까 동전 같은 걸로 돌려도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드라이버로 돌릴게요. 뺄 때도 목 부분을 잘 잡고 이렇게 빼면 되겠죠. 아이 찢어졌다. 꺼냈으니까 디자인도 일단 살펴보면, 모니터 정면,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위에서 본 모양, 아래에서 본 모양, 단자들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아래에 있는 전원 버튼,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상하좌우 움직일 수도 있네요. 모니터 뒷면을 보면 뭔가 이쪽에 보라색으로 된 포인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전체적인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먼저 스탠드 기능부터 봐보면 좌우로 스위블은 안 되고요. 엘리베이션이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바로 고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틸트는 최대 위로 하면 여기까지, 최대 아래로 하면 여기까지. 피벗도 되진 않아요. 뭐 어차피 커브드 모니터니까 피벗을 쓸 일은 없겠죠. 오, 가볍다. 옆에 있는 글레어 패널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하죠. 글레어 패널, 논글레어 패널 각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컴퓨터 모니터로 선호하는 건 넌글레어 패널을 대부분 다 선호하죠. 으쌰. 그렇다면 VA 패널 커브드 모니터 과연 이번 영상은 빠꾸 안 먹고 나갈 수가 있을지 한번 사용을 해보죠. 아답터에 3구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220V 꽂아서 그래픽카드 뒷면에 DP 포트 케이블 연결, 모니터 아랫면에 아답터 연결, DP 포트 케이블 연결, 모니터 밑에 있는 요 파워 버튼 요거를 눌러보면 배틀지. 먼저 해볼 건 컴퓨터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끔 가다가 모니터들이 바이오스 화면이 안 나오는 모니터들이 있어요. 일단은 바이오스 화면 잘 나오고, 전원 버튼을 한 번 눌러주면, 한 번 더 누르면, 일단 천천히 OSD 메뉴부터 한 번씩 살펴보죠. 그리고 밑에는 6케어 영상 모드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지만 절전 모드, 그래픽 모드, HDR 모드 4가지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표준 모드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밝기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맨 밑에는 입력 소스를 선택할 수 있고 자동으로 소스를 선택하는 기능도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프리싱크가 켜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메뉴에 들어가서 조금 내려서 게임 설정 들어가서 프리싱크를 방금 전에 켜주니까 자동으로 OSD가 닫히네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프리싱크가 켜졌죠. 프리싱크를 켠 상태에서 엔비디아 제어판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던 G싱크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창모드로 게임하실 분들은 여기에 체크하는데 저는 전체 화면으로만 하니까 그냥 여기에 체크를 해둘게요. 이렇게 2가지 체크하고 적용. 그리고 해상도 변경에 들어가서 반드시 PC 쪽에 있는 1920, 1080, 165Hz 선택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가 지원하는 FHD 165Hz 프리싱크까지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녀석도 프리싱크 모니터니까 저번에 이그닉 모니터에서 제가 놓친 건데 프리싱크를 켜면 상단에 3픽셀이 잘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면 이 녀석은 프리싱크를 켜도 상단에 픽셀이 안 잘려요. 일단 프리싱크의 기본은 됐고, 그 다음은 제가 4년 전쯤에 써봤던 VA 패널의 최대 문제, 그때 제가 VA 커브드 패널을 써봤을 때는 하얀 화면에 V자몽이 있었거든요. 그거 과연 있을지... 불 끄고 정면에서 봐도 V자몽 보이지 않고, 위에서도 V자몽 같은 거 안 보이고, 아래에서 봐도 V자몽은 보이지 않아요. 오, 이번 영상은 나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B쌤 특성도 한번 봐보죠. 제가 예전에 써봤던 VA 커브드 패널 같은 경우는 일반 평면 VA 패널과는 다르게 위아래 B쌤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가지 모델을 봐봤었는데 동일했어요. B쌤이 거의 없는 이 녀석이랑 비교하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불을 끄고 화면을 까맣게 만들어 보면 제가 보는 화면이랑 비슷하게 조절해 볼게요. 한 이 정도가 제가 보는 화면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거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평면 VA 패널은 B쌤 특성 거의 없거든요. 지금 제가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 밝기를 올린 상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지, 일반적으로 형광등 하나 킨 상태에서 본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정도의 B쌤 특성이에요. 다음은 모니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플리커프리를 테스트해보죠. 가끔 가다가 밝기 100%에서만 동작하는 페이크를 쓰는 모니터가 있으니까
밝기를 대략 50% 정도로 내려주고 바탕화면에 메모장을 켜놓고 최대화.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슬로모션 촬영 확인을 해보면 밝기를 내렸는데도 플리커풀이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픽셀. 아무리 모니터가 좋아도 BGR 모니터는 전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일단 메모장에 가나다 써주고 스마트폰의 전문가 모드에서 이렇게 세팅하고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최대한 근접해서 찍어봅니다. 찍은 사진을 쭉 확대해보면 픽셀은 RGB3 픽셀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RGB3 픽셀이 컴퓨터에서 글자가 제일 또렷하게 보이죠. 그 다음은 고주사율 중소기업 모니터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프레임 스키핑 현상이 일어나는 모니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죠. 모니터 테스트로 유명한 UFO 사이트 들어가서 오른쪽에 메뉴를 한번 누르고 프레임 스키핑 테스트가 있어요. 눌러보면 검은색 칸들이 165Hz에 맞춰서 한 칸씩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슬로모션 촬영해보면 되죠. 슬로모션으로 촬영한 화면을 보면 프레임 스키핑 현상이 일어나는 모니터 같은 경우는 검은색 칸이 한 칸씩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 두 칸씩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칸씩 제대로 넘어가는 걸 보니까 프레임 스키핑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이네요. 스마트폰의 슬로모션 기능을 사용해서 쿨앤조이 사이트 위아래 깜빡임을 알아보죠. 쿨앤조이 사이트를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 글자의 형태가 얼만큼 유지되는지 봤습니다. 오른쪽 모니터는 글자의 형태가 유지되는 반면에 왼쪽의 글자는 스크롤할 때마다 글자의 형태가 희미해집니다. 슬로모션 촬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니 실제 화면에서는 글자가 깜빡이는 걸로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VA 패널에 가장 취약한 검은 박스 테스트. 백그라운드 컬러는 아주 진한 회색으로 만들어주고 박스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짙은 회색의 검은색 박스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화면을 여기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이쪽 화면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보죠. 검은색 박스가 형태를 얼만큼 또렷하게 유지되고 움직이는지 관찰해봤습니다. 위쪽 박스의 꼬리 부분의 경계가 무너져 꼬리가 길게 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배경의 게임에서 캐릭터가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이라면 이와 같은 잔상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 유니버스 샌드박스. 이 화면을 가운데쯤으로 보내서 과연 별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비교를 해보죠. 검은색 배경에 흰난으로 빛나는 별이 빠르게 움직일 때 얼마만큼 형태를 유지하는지 관찰했어요. 응답 속도가 좋은 모니터라면 화면이 움직일 때도 별이 잘 보일 것이고, 응답 속도가 좋지 못하다면 별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른쪽 모니터에 비해 왼쪽의 모니터는 화면이 정지할 때는 별이 보이지만 화면이 움직일 때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니터의 응답 속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해본 응답 속도 테스트는 공장 기본 상태에서 프리싱크만 켠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버드라이브와 NPRT 두 가지 옵션을 매우 빠르게로 설정하면 응답 속도가 올라가서 눈으로 보이는 잔상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NPRT 기능을 켜면 모니터의 밝기가 낮아지고 플리커프리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 NPRT 기능은 켜지 않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풋렉 테스트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헝그리 인풋렉 테스트 방법은 제가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는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맥크리로 밝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스마트폰의 슬로우 모션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톱. 이걸로 인풋렉 비교를 해보죠. 인풋렉 값은 10.4가 나왔어요. 제가 메인 모니터로 사용하는 32GK650G도 9ms가 나왔으니까 10.4면은 뭐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까지 배틀에 강한 게이밍 모니터 제이시연에서 나온 배틀G BG27A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거 영상 캔슬의 냄새가 약간 나긴 하지만 뭐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커브드의 첫인상은 저는 이제까지 대부분 V자멍이 있었는데 V자멍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모니터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보다 이 녀석에 내장되어 있는 모니터 스피커는 훨씬 우렁차고 좋아요. 그리고 AS를 해야 될 때 보통은 내가 이걸 박스에 포장해서 보내야 되는데 QR코드를 스캔해서 AS 접수를 하면 기사님이 직접 방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이 녀석의 응답 속도. 박스에 써있는 스펙에는 이 녀석은 NPRT 기능을 켜면 1ms라고 써있잖아요. NPRT 기능을 켜면 육안상으로 보여지는 거는 좋아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NPRT 기능을 켜면 플리커프리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플리커프리를 적용시키려면 NPRT 기능을 켤 수 없고, 또한 프리싱크를 켜려면 NPRT 기능을 켤 수 없고, 그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일단 게이밍으로서는 저한테는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게이밍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플리커프리, 프리싱크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NPRT 기능을 켜서 응답 속도를 올리고 사용하실 분들은 이 모니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